우와, 이거 다 네가 읽은 거야? 근데 이거 무슨 내용이야? 그거 분명 읽었는데 왜 남는 게 없지? 뭘 그린지? 독서의 재미가 붙어 신나게 읽다 보면 생각보다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서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옵니다. 식재료는 많이 사놨는데 제대로 된 요리 하나 못 만들고 막상 만들어봐도 먹을 수가 없고 식재료는 썩어가는 기분이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책은 많이 읽을 필요가 없고 제대로 읽는 독서법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뽕 뽑을 수 있는 6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잊혀질 건 안 읽기. 금방 잊힐 것을 너무 많이 읽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내가 읽은 것에 지속적으로 시간을 들이고 횟수를 더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2번 이상 읽을 가치가 없는 것은 단 한 번 읽을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독서의 첫 번째 기능은 2번 이상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을 가려내는 데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은 단 한 번의 시도로 완성되지 않으며 시간과 횟수의 결과물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이루는 과정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이해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경험과 생각 속에 머무는 시간과 횟수를 허락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상대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2번째, 메모하기. 직접 손을 움직여 기록하는 과정에서 기억력이 향상되며 보존과 활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끄적임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기록은 내가 읽는 것에 시간을 들이는 행위입니다. 기억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언어는 보존의 기능이 있습니다. 보존이란 시간의 간격을 메워주는 기능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많이 읽었다고 해도 보존하는 능력이 없으면 시간만 낭비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기록한 다음 자신의 글이나 발표에 활용할 때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책 몇 권을 읽었나 보다 노트 몇 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반복 활용하기. 반복과 활용을 하면 책 속에서 발견한 지혜를 내 안으로 스며들고 물들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록한 것을 분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렇게 잘 정리해야 필요할 때 훨씬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책에 있는 내용을 노트로 옮기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읽어봅니다. 좋은 내용을 읽고 또 읽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언어가 내 속에 물들게 됩니다. 좋은 언어를 계속 읽고 유통하면 언젠가는 좋은 언어를 창조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을 처음 배우는 아이처럼 처음에는 흉내만 내지만 나중에는 내 언어 습관이 되는 거죠. 때로는 좋은 책이 오히려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멋진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똑같은 사람인데 어쩜 이렇게 결과물이 다르지? 하며 좌절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좋은 생각은 미루지 말고 즉시 끄적이고 여백의 생각을 추가하면서 수시로 다시 읽습니다. 자주 펼쳐보는 것은 기억의 비결인 동시에 새로운 창조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주요 키워드 찾기. 모든 것은 기본이 중요합니다. 책을 읽을 때 문장 속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에서 단어 뜻을 찾아본 적이 언제일까요? 요즘은 두꺼운 사전도 필요 없이 검색만 하면 바로 찾을 수 있죠. 중요한 단어를 명료하게 정의하다 보면 머릿속에 나만의 사전이 만들어집니다. 꼭 책을 읽지 않아도 일상에서 접하는 단어를 쉬운 말로 풀어 정의하다 보면 단어를 내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접하는 단어를 스스로 정의하고 명료하게 글을 읽는 습관을 가져봅시다. 5번째, 논점 찾기. 책을 읽다 보면 해탈감이 들 때도 많습니다. 이 많은 책은 언제 다 읽고 이렇게 많은 이론은 언제 다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읽을 수도 없고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저자의 주장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주장을 들을 때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죠. 지식을 무조건 수용하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책을 읽을 때 저자의 생각을 의심해봅시다. 비판적 성찰 능력을 키우면서 자신의 논점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제 비판이란 저자가 자신의 논점을 전개하는 첫 출발점을 묻는 것입니다. 출발점에 대한 근거를 묻고 그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책을 읽을 때 항상 저자가 어느 기초 위에 사고의 집을 짓고 있는가를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저자는 왜 하필 거기서부터 출발했을까? 비판적 독서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여러 개로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6번째, 고전 읽기. 고전이란 누군가 읽어야 한다고 인정하지만 실상은 아무도 읽지 않은 책. 마크 트웨인. 우리는 고전을 읽음으로써 일시적인 유행에 함몰되지 않고 더 높이, 더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전은 시간의 검증을 통한 책으로서 중요한 쟁점에 대해 핵심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책을 뜻합니다. 고전 읽기가 중요한 3가지는 첫째, 시대의 유행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의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은 일시적 유행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고전을 읽으면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대안을 검토하며 풍성한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더 높은 곳에서 더 멀리 볼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현재 유행하는 상당수의 책은 독창적인 음성이 아니라 메아리와 같습니다. 시중에 출판된 수많은 책 중 반 이상은 팔리지 않고 팔린 책의 반 이상은 팔리기만 했을 뿐 실제로 읽히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독자에 의해 읽힌 책의 반 이상은 해석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독자가 그나마 해석한 내용의 절반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배운 6가지 꿀팁을 적극 활용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장경철님의 진작 이렇게 책을 읽었더라면을 참고하여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무슨 책을 읽는데 독서법이 따로 있어? 한글 알면 그냥 읽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적용해보니 독서 습관뿐만 아니라 일상 경험에서 깊은 사색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책을 많이 못 읽어서 주눅이 들었거나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읽고 싶은 분들께 추천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의 교양 있는 독서를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